회식 끝마치고 파멸시경에 집에 들어왔죠. 띵동띵동.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 왔어요. 아이고. 웬일로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나. 장모님. 오늘따라 제가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은옥이는 왜 안 보여요? 은옥이 오늘 초등학교 모임에 나갔잖아. 아마 12시 넘어야 들어올 것 같네. 아, 그게 오늘이었구나.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내온다. 모르는 사람들은 영계 마누라 얻어서 좋다고 하지만 출산하고부터는 집에 있는 시간보단 집 밖에 나가 놀러 다니기 바쁘니 요즘은 얼굴 보기도 힘이 드네요. 저한테는 역시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 맛에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입가심으로 맥주 딱 한 잔만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술 생각이 나나. 방금 씻고 나와서 그런지 또 뭔가 시원한 게 땡기네요. 그럼 딱 한 잔만 더 하세나. 취기가 오른 장모님이 먼저 이 차는 노래방에 가자는 거다.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마지막이 10분을 남겨놓고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장모가 갑자기 휘청휘청 하시더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며 내 위로 쓰러지는 거다. 안녕하세요. 올해 35살로 결혼 3년 차의 평범한 남편입니다. 아이는 올해 3살이 된 딸아이가 하나 있고 집사람은 9살 연하이며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해서 지금은 평범한 주부이고 다만 외모는 어딜 같이 다녀도 뿌듯하게 자랑하고픈 외모를 가지고 있다. 신혼 초기와는 달리 출산을 하고부터는 처음 하는 육아 때문에 피곤하다며 부부관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 몇 번의 시도도 해봤지만 짜증을 내기가 일쑤고 막상 그럴 때면 나도 짜증이 나곤 하지만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몇 번 참다 보니 이제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대학교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지금의 제 아내를 출산해서 이제 47살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장인어른에게 공주 대접을 받으며 생활을 해오셨었고 결혼하신 뒤에도 그런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한때 섬유회사를 크게 운영하셨지만 중국에서 값싼 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얀 길에 접어들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10년 전 해외 출장 다녀오시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오던 차를 피해 핸들을 꺾으시다 덤프트럭과 추돌 사고를 내시고는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집사람과 처제 장모님 공동 명의로 번화가 쪽에 7층짜리 빌딩을 매입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일하시지 않고 놀면서도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재산도 조금 있고 미모도 괜찮다 보니 주변의 남자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무려 30대 어린 놈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수없이 들이댔나 보더군요. 한 번은 술 마시다 자기가 남편 없는 혼자 사는 과부라고 가끔 개념 없는 몇몇이 만만하게 보고 남자 품이 그립지 않냐며 말도 함부로 하고 가벼운 만남을 요구하는 논팽이들도 몇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살짝 아파오더라고요.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우리 장모님을 노리는 사람이 적지 않단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옆에서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지금의 집을 전세나 매매를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에게 장모님이 우리 딸도 봐주시고 조만간 처제가 시집을 가면 혼자 계실 텐데 멀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혼 때와는 달리 막상 혼자서 아기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지. 아내가 먼저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어볼 타이밍에 제가 먼저 말을 꺼내주니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집사람과 함께 장모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한참 재롱둥이인 손녀딸 보는 낙으로 사신다며 합가를 더없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의 대답을 듣고는 바로 우리가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장모님 집 역시 매물로 내놨습니다. 처제도 시집을 간다 해도 앞으로 몇 년은 같이 살 테고 딸아이도 몇 년 후에는 학교에도 들어가야 되니 지금의 장모님 집을 팔고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저와는 12살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서인지 다른 장모 사위지간 같지 않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낸다는 게 별거 있나요? 집사람이 친구 또는 처제와 함께 나가서 놀 때면 어김없이 전화를 해서 식사 또는 가벼운 술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웠던 거죠. 살림 합치고 한 달 뒤쯤 장모님 생신이어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취하신 장모님은 아예 오늘 작정을 하셨는지 평소 아끼시던 비싼 양주까지 꺼내오셨고 주저없이 제 잔과 자신의 잔에 다시 술을 채우셨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잠을 자다 거실에서 들리는 말 소리에 나와 보니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과 장모님의 모습에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암만 생일이라도 그렇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될 사람을 아직까지 붙잡고 술을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하며 자기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였다. 하지만 그 말을 받아 치시는 장모님의 대답이 저와 집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사. 엄마는 술 먹지 말란 법 있니? 그리고 남들이 보면 이렇게 젊고 잘생긴 사위랑 술 한잔 하는데 그게 뭐 대수냐. 게다가 뻑하면 나한테 애 맡겨두고 너 혼자 밖에 나가 실컷 놀다 오면서 빈말이라도 나보고 같이 나가자고 한 적 있었니? 내가 네 딸내미 봐주는 보모야? 아니면 집안 살림 맡아주는 식모쯤으로 생각하지 너는 이 엄마를 말이야. 이 엄마도 아빠만 살아계셨어도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을 텐데 내가 생일날 사위랑 술 한잔 하는 것까지 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겠니? 내 나이도 아직 한창이야.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러 다닐 그런 나이란 말이야.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 이 말에 저와 집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껏 저와 아내에게 서운했던 점을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취하신 장모님에게 뭐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눈치챈 집사람은 적당히 마시라는 말과 함께 먼저 들어가 쉰다고 하며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딸이 야속하신 듯 저에게 집사람에 대해 나무라셨습니다. 떨어져서 살 때에는 전화도 종종 하고 딸아이를 핑계로 자주 찾아오기도 했지만 같이 산 뒤로는 어디 갈 일이 생기면 당연히 자신 보고 애를 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의 잔에 다시 술을 부으며 저를 말없이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저를 말없이 쳐다보셔서 저는 얼굴에 뭐라도 묻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위가 있어서 더없이 든든하시다며 벼랑간 옆으로 다가오더니 얼굴을 만지시더군요. 당황되기도 했지만 술도 취하셨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듬직하지, 돈 잘 벌어다 주지, 자식이며 자기 마누라 끔찍하게 챙겨주지. 남들은 소홀히해서 자주 싸우기도 한다는데 크게 소리내어 싸우지도 않고 게다가 밤에도 아무튼 둘이 너무 예쁘게 잘 살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우리 사위지만 정말 너무 멋지다. 우리 사위 한번 안아줄까? 하시고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한 손으로 장모님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며 장모님,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라고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장모님은 자세를 바로 하셨고 겸연쩍은지 내가 너무 주책을 떨었네 하시며 그 상황을 넘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처제가 밖에서 집사람을 불러내었고 조금 늦는다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딸아이가 보채서 같이 나간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장모님이 집에 혼자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혼자 계시는지라 오늘 외식을 하자는 저의 물음에 장모님도 승낙을 하셨고 저 역시 사무실을 조금은 일찍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이 도착하셨고 다른 때보다 유난히 화사한 옷차림에 저 역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제법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했더니 장모님은 시종일관 누구보다 더 좋은 표정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근방을 산책을 겸해 걸어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유흥가 주변까지 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나이트 웨이터들이 홍보물을 돌리며 선전을 하던 때라 생각지도 않게 홍보물을 받게 되었고 장난기가 동안 저는 나이트 한번 가보자는 제2의 장모님은 아쉽게도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는 몇 번의 재촉으로 결국엔 장모님과 나이트로 향했죠. 시간을 보니 아직은 이른 오후 9시 전이다 보니 나이트에는 생각처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문했던 술과 안주가 나와 장모님과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돌자 낯설어 하시던 장모님도 이제는 적응하신 듯 예전의 생일날처럼 취하신 듯 보였습니다.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을 바라만 보시더니 저와 함께 춤을 추러 나가셨음 하는 눈치여서 무턱대고 장모님의 손을 잡고 스테이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서방, 왜 이러나 이러지 말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눈치지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적당히 제가 오바를 하면서 춤을 추니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저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셨는데 허리와 골반 흔드는 게 한두 번 다녀본 실력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때요? 춤추는 곳에 와서 춤을 추고 술 마시는 곳에 와서 술 마시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안 그런가요, 장모님? 제 말에 조금은 동의를 하셨는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내 쪽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새 음악이 바뀌어져 테이블로 돌아온 뒤 잠시 뒤 나이트를 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에까지 걸어오는 동안 술이 조금 깨신 장모님은 오늘 정말 즐거우셨다며 사위 덕에 예전 데이트하던 때 같아서 좋으셨다며 이야기를 하셨고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 달라며 나를 보며 웃으셨다.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장모님과 같이 나이트를 다녀온 뒤로는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 장모님 역시 전보다 더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자라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